네, 이번엔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수렴성을 판단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어진 급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판정법 7가지 또는 뒤에 나오는 교대급수 판정법을 이용을 하셔서 주어진 급수가 수렴을 하는지 발산을 하는지 아니면 절대 수렴을 하는지 조건 수렴을 하는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판정법을 내용을 당연히 일단 숙지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판정법을 어떤 유형의 급수에서 사용할지 감을 잡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판정법은 가장 기본적인 일반항 판정법 또는 발산 판정법이라고 하는 판정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텍스트북을 캡처를 한 내용인데요. AN이 요 급수가 수렴을 한다면 리미트 AN은 0이 된다. 요게 이제 일반한 판정법인데 주로 판정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는 사실 이 명제가 아니라 요거의 대우 명제죠. 그래서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을 한다. 그래서 요 명제가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게 발산 판정법이 잊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로 갈수록. 왜냐하면 다른 판정법에 신경을 쓰다 보면 발산 판정법이 제일 기본적인 건데 요거를 잊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쉬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2n 플러스 1분의 n 요런 급수를 이제 막 다른 판정법을 이용해서 막 시도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지금 바로 발산 판정법으로 얘가 지금 극한 2분의 1로 가니까 발산을 한다. 요거로 결론 낼 수 있는 건데 이제 지금은 좀 단순한 예시를 들었지만 극한을 구하기가 조금 복잡한 형태의 급수가 나왔을 때 이런 극한 값을 계산하는 걸 시도를 하지 않고 다른 판정법을 먼저 시도를 하다 보니까 꼬이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도를 해봐야 될 판정법은 맞는데 사실 극한 값을 0이 아니게 주는 문제는 드물긴 해요. 근데 계속 다른 판정법으로 시도해도 안 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돌아올 판정법은 발산 판정법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판정법은 피급수 판정법입니다. 피급수 판정법은 이제 특수한 꼴을 가질 때 쓸 수가 있는데요. 이런 꼴을 가질 때 쓸 수가 있습니다. n의 p제곱분의 1꼴을 가지는 급수라면 이 p가 0과 1 이하일 때는 발산을 하고 p가 1보다 클 때는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가령 n분의 1, 시그마 n분의 1은 발산을 하겠죠. 그리고 뭐 시그마 n의 2분의 1 제곱분의 1은 당연히 발산을 하고 뭐 시그마 n 제곱분의 1도 요거는 수렴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P급수 판정법은 사실 요런 식으로 그냥 문제가 요렇게 나오면 너무 쉽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나오고 P급수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나중에 극한 비교 판정법을 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요것도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그게 중요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네, 그래서 얘들은 이제 해당 꼴을 가지는 급수를 봤을 때는 반드시 써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중에 극한 비교 판정법에서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교 판정법입니다. 비교 판정법은 정말 중요한 판정법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비교 판정법이 가장 유용하게 쓰여요. 가장 어떻게 보면 답을 이제 교수님들이 문제를 만드실 때 비교 판정법을 이용을 많이 하려고 내실 겁니다. 왜냐하면 발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보면은 일단 발산 판정법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관계가 성립을 할 때 급수 안에 있는 요 시퀀스가 AN과 BN이 더 클 때 시그마 BN이 수렴을 한다면 시그마 AN이 수렴한다. 요게 비교 판정법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게 시그마 AN이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AN 자체예요. 그래서 AN 자체가 그냥 BN보다 작으면 시그마 BN이 수렴을 하면 시그마 AN이 수렴을 한다. 요게 이제 그 비교 판정법인데 가장 활용도가 높은 판정법입니다.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요런 급수가 있다고 합시다. sin n분의 1.
요거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경우가, 그죠? 감이 잘 안 잡히죠. 이런 약간 삼각함수나 삼각함수, 뭐 탄젠트 n분의 1도 그렇고 요런 식의 꼴이 나오면, 급수가 나오면 거의 90%는 비교 판정법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그래프를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되는 느낌이면. 그래서 sin x의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n분의 1은 무한대로 가게 되면 0 근처에서 놀게 되죠. 그리고 얘가 지금 초항이 1이기 때문에 1부터 쭉 0에 다가가는 꼴이겠죠. 여기 있는 사인 안에 있는 저 정의역의 값이. 그래서 0과 1 사이의 값만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 그래프가 0과 1이기 때문에 그냥 요 근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근처에서 놀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요 선이거든요. 여기는 1이겠죠. 요건 사인 x 그래프입니다. 지금 검은색은. 빨간색은 y는 지금 파이분의 2x 그래프죠. 그래서 지금 사인의 n분의 1이면 정의역이 0과 1 사이에서 놀 거기 때문에 부등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사인 x가 파이분의 2x보다 크다가 만들어지죠. 요거는 한정이 되겠 0과 x 사이일 때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요 등식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인 n분의 1이었죠. 파이분의 2 곱하기 n분의 1. 자, 그렇게 되면 시그마, 자,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얘가 발산을 하죠. 시그마 n분의 1은 발산을 합니다. 그래서 시그마 n분의 1이 발산을 하기 때문에 발산하는 것보다 더 크면은 발산을 한다. 자, 따라서 시그마 사인 n분의 1은 발산을 한다. 이렇게 서술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 판정법은 발견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를 발견을 한다면 바로 맞출 수 있겠죠. 지금 시그마 n분의 1 발산한다 바로 지금 제가 썼죠. 네, 이것도 P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그냥 발산한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극한 비교 판정법이 있습니다. 극한 비교 판정법인데요. 얘는 이제 어떤 거냐면 어떤 급수 an, bn, 시그마 an, bn이 있으면 일단 가정은 positive term series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여야 된다는 거죠.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그러니까 모든 항이 양수인 두 급수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positive 넘버일 때 an이 수렴하면 bn도 수렴을 한다. 자,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 드리면은 이 리미트 an의 값이 bn분의 an의 값을 l이라고 뒀을 때 요 l이 0과 무한대 사이면은 그러니까 수렴성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이 시그마 an이 수렴하면 시그마 bn도 수렴하고, 시그마 an이 발산하면 시그마 bn도 발산한다. 네,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이면 안 됩니다. 극한 값이 0이면 안 되고 어떤 포지티브 넘버가 되면은 요 an과 시그마 bn의 수렴성은 같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언제 유용하냐? 두 급수 중에서 하나를 알고 있을 때 유용하겠죠. 그래서 제가 P급수를 알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P급수로 사용을 해서 단순화를 시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가령 위에서 sin n분의 1을 저희가 예시로 들었는데 n분의 1의 sin n분의 1을 만약에 이제 판단을 하라 하면 시그마 n분의 1을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요거를 요렇게 극한을 취해주면은 날라가고, 얘가 sin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으로 가겠죠. 요 경우에는 쓰일 수가 없네요. 네, 근데 이제 뭐 예시를 지금 생각나는 게 없는데 하나를 알고 있으면 당연히 편한 경우입니다. 진짜 맞춰주는 예시들이 있을 건데 조금 있다가 한번 찾아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급수와 모르는 급수가 있을 때 유용하다는 거. 자, 루트 테스트는 이제 근판정법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근을 씌워주는 건데요.
얘도 조건은 positive term이어야 됩니다. positive term series여야 되고, 얘는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n 제곱근을 씌워주면은 요 값에 따라서 수렴성이 나뉩니다. 요게 1보다 작으면 수렴하고 1보다 크면 발산을 하고, 그냥 1이면은 수렴한지 발산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너무나 명확하죠. 어디에서 쓰일지가. an이 급수가 뭐뭐의 뭐 2n 제곱, 뭐뭐의 뭐 n 제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수열이라면 아주 유용하겠죠. 그래서 뭐뭐의 거듭 제곱, 급수 전체에 거듭 제곱이 있을 때 아주 유용한 테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루트 테스트는 네,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시오 테스트로 가겠습니다. 레이시오 테스트는 an분의 an 플러스 1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항과 다음 항의 관계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의 리미트 값이 이제 1보다 작으면 수렴을 하는 거고 1보다 크면 발산을 합니다. 근데 1이면은 수렴성을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데 그냥 절대값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요거 지금 절대값은 뒤에 나오는 이야기라서 네, 그냥 저것이 1보다 작으면 수렴하고 1보다 크면 발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요것도 정말 뻔해요. 분모 분자에 거듭 제곱이나 팩토리얼이 포함된 급수는 아주 유용합니다. 요런 거죠. 2의 n제곱분의 n의 5제곱. 요런 거는 다음 항이 요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리미트를 씌워버리면 2가 나눠지고 요 n 5제곱분의 n 플러스 1의 5제곱은 그냥 1로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2분의 1이 나오겠죠. 정답이. 그래서 1보다 작기 때문에 수렴한다. 이렇게 적어도 돼요. 어떤 급수를 수렴성을 판단하기 전에 직감적으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고 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교 판정법 같은 경우에는 부등호의 방향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발산이라면 뭐뭐보다 크다의 꼴의 부등식이 세워져야 되는 거고, 수렴을 증명하고 싶으면 뭐보다 작은 것이 이런 형태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이 급수가 수렴할 것이냐 발산할 것이냐를 그냥 찍고 들어가는 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수함수고 다항함수기 때문에 얘가 당연히 수렴을 한다. 왜냐면 분모의 속도가 더 크니까, 증가 속도가. 이런 식으로 직감적으로 찍고 들어가면 네, 아주 도움이 되겠죠. 이것도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는 적분 판정법입니다. 적분 판정법은 조건이 좀 많습니다. 일단 어떤 함수 f가 양수고 감소해야 되고, 그리고 정의역이 뭐 t라고 하면 t가 1 이상일 때 이 급수는 시그마 f는 수렴을 한다. 이상적분의 값이 수렴을 할 때, 이상적분의 값이 존재를 할 때. 이상적분은 여기 나온 것처럼 1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이상적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한대가 지금 적분 구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적이라서 이상적분이라고 하는데, 얘를 그냥 일반적으로 적분을 하듯이 b를 대체를 해놓고 적분을 하고 그냥 요거에다가 b를 무한대로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적분과 크게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시그마 f가 수렴한다라는 것은 1부터 무한대까지 요 값이 존재를 한다랑 동치다. 그래서 요 적분 판정법도 아주 유용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은 코시의 응축 정리를 할 때 제가 다양한 예시들을 보여드릴 건데, 거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예시들은 사실 적분 판정법으로 풀어야지 정말 쉽게 풀리는 예시들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요것도 급수의 꼴을 봤을 때 2의 x제곱이나 ln x
뭐 x분의 1이 있고 뭐 lnx가 있고 뭐 x분의 lnx 이런 식으로 뭔가 치환적분이 가능한 느낌으로 있으면은 요런 급수들은 다 적분 판정법으로 해결하면 쉬울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 판정법에 대해서 알았어요. 일단 지금까지는 절대값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급수에 대한 거고 이제 절대수렴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일부러 이 Alternating Series 테스트는 교대급수 판정법인데 요거는 이제 7가지 판정법과 좀 약간 결이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 넣어놨습니다. 교대급수 판정법은 일단 얘도 판정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일단은 요런 꼴이어야 됩니다. 교대급수 말 그대로 교대가 된다는 거죠. 부호가 교대로 일어나면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an 시그마 요 급수는 수렴을 합니다. 어떨 때 수렴을 하냐면 an이 감소하는 수열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으로 간다면 얘는 수렴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마이너스 1이 n제곱이 달려있기 때문에 수직선상에서 그러니까 좌표평면상에서 0을 이렇게 기점으로 지금 1을 넣으면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 a1이니까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엔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플러스 a4 a5 a6 이런 식으로 쭉 되겠죠. 그러니까 0으로 수렴하는 느낌이겠죠. 그래서 네, 수렴을 한다는 거죠. 이게 교대급수 판정법이고 교대급수 판정법은 사실 뭐 크게 어려울 거는 없는데 이제 여기에서 절대 수렴이랑 조건 수렴의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일단 교대급수 판정법이 요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없애주고 싶다면 우리가 절대값을 취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aj라는 요것에다가 시퀀스에 절대값을 취하게 된 요 급수가 수렴을 하게 되면 그냥도 수렴을 한다. 그러니까 얘가 어떨 때 쓰이겠냐면 얘 지금 aj라고 표현을 했지만 위에 있는 마이너스 1의 n제곱 an 요거를 들고 오면 그러니까 굳이 교대급수 판정법을 쓰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앞에 있는 7가지 판정법을 쓰기 위해서 사실 만들어진 거라고 봐도 되죠. 왜냐면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an의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그냥 an이 될 거니까 그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다 날라갈 거잖아요. 그리고 an은 지금 포지티브 텀이니까 네, 그래서 7가지 판정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지금 개념이 나왔다라고 봐도 되겠죠. 앞에 있는 7가지 판정법을 쓰게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일단 요거를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an 플러스 an은 절대값 요 an은 0보다 크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an과 플러스 an 사이에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n이 된다면 0 되겠죠. an 마이너스 an이니까 플러스 an이라면 2an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부등식을 세울 수 있는데 현재 지금 요렇게 되겠죠. 현재 지금 an이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얘가 수렴한다면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요 전체가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시그마 an 플러스 절대값 an 요것이 수렴을 하게 되고 주어진 게 지금 시그마 절대값 an이 수렴을 하니까 우리가 급수의 성질 중에서 수렴하는 두 급수는 저희가 뺄 수가 있었죠. 합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를 빼볼게요. 빼면은 어떻게 됩니까? 빼면은 날라가고 an만 남죠. 그래서 얘도 수렴. 따라서 우리가 시그마 절대값 an이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시그마 an도 수렴을 한다가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요하게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조건 수렴이고 어떤 게 절대 수렴인지 개념이 나옵니다. 자, converges conditionally 조건 수렴 그리고 converges absolutely 절대 수렴. 자, 그러니까 일단 절대 수렴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값도 수렴을 하고 그냥 시그마 an도 수렴도 하고 둘 다 수렴하는 거를 절대 수렴이라 합니다. 근데
시그마 뭐 AN 요거는 그냥 수렴을 하는데 시그마 절대값 AN이 발산은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얘가 컨버지 한다고 해서 얘가 굳이 컨버지 돼야 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런 애들, 요런 수열을 보고 우리는 조건 수렴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을 보면 마이너스 1에 n제곱이 붙어있는 꼴의 교대급수들은 대부분 이것이 조건 수렴하는지 절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정하시오라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셋 중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돼요. 좀 구체적인 예시들은 일요일 수업에 다루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7가지 판정법과 이제 절대값이 달려 있는 교대급수들, 뭐 절대급 뭐 수렴, 조건 수렴도 배웠는데 이게 좀 머릿속에서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라인을 잠깐 잡아 드릴게요. 일단은 절대 수렴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절대 수렴을 판단하는 게 스텝 1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절대 수렴을 판단을 한다는 거는 이제 절대값을 씌워서 그 급수가 수렴한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만약 절대 수렴이 수렴을 한다. 그러면 절대 수렴하면 그냥 원래 것도 수렴하기 때문에 그냥 수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끝이 나버리죠. 근데 만약 절대 수렴은 안 한다. 그럼 스텝 2는 그냥 그 급수 자체의 수렴성을 판단하는 거죠.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있는 상태의 급수를 판단하는 거죠. 네, 그 급수의 수렴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서 안 된다면 발산, 그리고 수렴이 이때는 한다. 그러면 조건 수렴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요 흐름대로 따라오시고 그리고 이 절대 수렴을 할 때 우리 앞서 배웠던 7가지 판정법들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해서 요 갈래에서 판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뭐 이게 지금 출발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뭐 an 꼴 요런 꼴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지. 만약에 그냥 마이너스 1의 n제곱 없으면은 바로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죠. 네, 수렴성은. 조건 수렴이라는 말도 안 붙겠죠. 그럴 때는. 지금은 그냥 네,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붙어있는 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커시 시퀀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시 시퀀스는 이제 정의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의는 읽어보시면 어떤 입실론에 대해서 이미 아무거나 그러니까 이미 for every 뭐 given any 입실론 양수인데 요거에 대해서 어떤 정수 n이 존재하는데 such that n과 m이 n보다 크고 an과 am이 differ from each other by less than 입실론. 그러니까 어떤 n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such that n과 m은 n 이상보다 커야 되고 이 an과 am이 어떤 임의의 양수 입실론보다 작아야 된다. 뭐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n분의 1이죠. n분의 1은 우리가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어떤 n을 뽑습니다. 근데 입실론분의 2보다 큰 n을 추수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m과 n이 라지 n보다 크게 되면 우리는 n분의 1이 요거에 의해서 n분의 1이 n분의 1 요 식이 성립하고요. 마찬가지로 n분의 1이 2분의 입실론이라는 식도 성립을 하겠죠. 그럼 두 가지 식이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m과 n이 라지 n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n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은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n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은 당연히 n분의 1 플러스 n분의 1보다 크겠죠. 그래서
요건 지금 an 그리고 am을 나타낸 겁니다. 요게 더 큰 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요게 2분의 입실론, 2분의 입실론보다 작았기 때문에 입실론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 입실론은 임의의 입실론이기 때문에 얘는 코시 시퀀스가 맞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되겠죠. 요 각각에 대해서 2분의 입실론을 만들어서 입실론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n분의 1은 코시 시퀀스가 맞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자 아래에는 1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는 시퀀스가 있습니다. 요것도 코시 시퀀스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n이 만약에 2가 2k 꼴이라고 합시다. k는 정수, 그러니까 짝수라는 거죠. n이 짝수라면 an은 2가 되겠죠. 그리고 an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입실론을 2라고 잡아봅시다. 어떤 특정 입실론을 한번 잡아봅시다. 입실론 그냥 제로라고 할게요. 입실론 제로를 2라고 잡으면 우리가 임의의 n에 대해서 스몰 n이 일단 라지 n보다 큰 n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m을 n 플러스 1이라고 놓는다면 우리가 xn 플러스 xn 마이너스 xn 플러스 1 절대값을 씌운 게 요거다 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요 식이 얻어지는데 이게 지금 코시 시퀀스의 정의 데피니션에 위배된다는 거를 캐치를 하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코시의 시퀀스의 데피니션을 부정을 하면 우리가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어떤 입실론이 존재를 한다. such that 모든 any every 라지 n에 대해서 존재하는 거죠. at least one n이 존재하는 거. 그리고 at least one m이 존재를 한다. such that an-am이 입실론 이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실론보다 작다를 원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렇게 부정을 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입실론 제로의 이상 같아 버렸기 때문에 얘가 코시 시퀀스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코시 시퀀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코시 시퀀스는 여러분들이 예제를 조금 더 많이 풀어보시면서 풀이를 좀 어떤 식으로 자세하게 서술을 하실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코시 시퀀스는 수렴을 한다라는 성질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우리 구했던 요 n분의 1이라는 수열도 수렴을 하죠. 0으로. 그래서 네, 그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자, 다음은 코시 컨덴세이션 룰입니다. 얘는 코시의 응축 정리라고 하는 건데 사실 앞서 배웠던 7가지 판정법이 있었는데 고기 중에서 비교 판정법을 정말 극도로 시험에 어렵게 낸다 또는 변별력을 주겠다라고 교수님이 마음을 먹으시면 나올 수 있는 정리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n 세제곱분의 1 시그마가 1.5보다 작다를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해야 될까를 먼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얘는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으면 1개, 2개, 4개, 8개 이런 식으로 끊어줍니다. 그래서 요게 1의 세제곱 플러스 1보다 작고 요 부분은 2의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분의 1보다 작겠죠. 얘도 4의 세제곱분의 1의 4개가 곱해진 것보다 작겠죠. 그리고 얘는 8의 세제곱분의 1 곱하기 8보다 작겠죠. 그래서 얘는 아까 전에 2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1분의 1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플러스 4의 제곱분의 1 플러스 8의 제곱분의 1 쭉쭉쭉 갈 거기 때문에 얘는
지금 1분의 1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플러스 2의 4제곱분의 1 플러스 2의 6제곱 플러스 분의 1 플러스 땡땡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무한등비급수기 때문에 공비가 4분의 1이고 초항이 1인 무한등비급수라서 3분의 4죠. 그래서 이 부분이 3분의 4, 즉 1.3333 정도보다 작기 때문에 1.5보다 작은 건 당연히 증명이 되겠죠. 이런 아이디어에서 착안을 한 게 코시 컨덴세이션 룰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적분 판정법을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꼴들을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치환 적분이 가능한 꼴들은 우리가 적분 판정법을 이용을 하면 쉽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네, 맞아요. 이것들을 적분 판정법을 이용하면 매우 쉽습니다. 뭐 가령 n 곱하기 ln n분의 1 요거는 1부터 무한대까지 x분의 1 그러니까 x ln x분의 1dx가 수렴하는지 값이 존재하는지만 확인을 하면 돼요. 그러면 ln x를 t로 치환하게 되면 t분의 1의 dt에다가 0부터 무한대까지죠. 그래서 얘는 ln t에 무한대랑 0이기 때문에 그냥 무한대로 가버리기 때문에 얘는 발산을 한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산을 하는 요거를 이제 사실 적분 판정법으로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조건에 만약 적분 판정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조건이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비교 판정법으로 무조건 이 문제를 해결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때 유용한 게 코시의 응축 정리라는 거죠. 그래서 코시의 응축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시의 응축 정리는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지금 일단은 AN이 positive term series여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보시다시피 감소 수열해야 됩니다. 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해요. 감소 수열이라는 단조 감소 수열이라는 조건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요거일 때 시그마 AN이 수렴한다와 시그마 2의 K제곱 그리고 A의 2의 K제곱 이 수렴한다가 필요 충분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뭐 요거를 보일 건데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는 요거예요. 요 시그마 AN이 꼴이 만약에 우리가 n ln 분의 1이었잖아요. 요거의 수렴성을 판단하는 것과 동치가 시그마 2의 여기에다 2의 n제곱 곱하기 n 대신에 2의 k제곱을 넣는 거죠. 2의 k제곱 곱하기 k ln 2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날라가서 시그마 k 그러니까 ln 2분의 nl 2분의 1에 시그마 k분의 1의 수렴성을 판단하시오랑 똑같은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얘는 피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발산이어서 얘가 발산이기 때문에 얘도 발산이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게 코시의 응축 정리거든요. 그래서 발산한다 라고 결과가 또 나왔죠. 아까 전에는 적분 판정법으로 발산이라는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푸실 때 이런 건 지금 좀 간단해 보이지만 이제 이렇게 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코시의 응축 정리가 ln 항을 점점점 키우게 되면서 코시의 응축 정리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렇게 써가지고 판단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나는 알아두면은 절대 손해는 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써먹는 거는 좀 연습을 하셔서 써먹으시고 만약 저런 꼴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LNN이 정말 많이 나온다 요런 수열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쓰는 게 맞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증명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요거 증명은 아까 전에 제가 요거 1.5보다 작다 요 아이디어랑 비슷하게 갈 거예요. 요 흐름과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2의 n제곱이 지금 항의 넘버로 대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뭐 두 개씩 끊고 2의 배수씩 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2의 거듭 제곱만큼 끊는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명의 시작은 시그마 AN을 그냥 어떤 SN이라고 새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TN이라고 둘게요. 일단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두 방향을 모두 증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역방향부터 먼저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방향 tn이 이제 수렴한다. 즉 시그마 2의 k제곱 a 2의 k제곱 요게 수렴을 할 때 sn 시그마 an이 수렴함을 보이시오. 요런 증명이 되겠죠. 일단 tn은 수렴을 하기 때문에 앞에서 그 theme 2에서 했듯이 bounded 되어 있겠죠. 그래서 bounded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tn을 어떤 m이라고 bounded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for all n. 그리고 현재 an은 반드시 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감소하는 수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S1은 A1이죠. 요거는 근데 T0랑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S3는 A1 플러스 A2 플러스 A3인데 요 두 개를 보면은 A1 플러스 2A2보다 더 작죠. 왜냐하면 감소 수열이기 때문에 두 개를 묶었습니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T1이 되겠죠. 2의 거듭 제곱으로 가는 거예요. 7개의 항을 만들게요. 2개랑 이번엔 4개를 또 묶겠죠. 요렇게 될 건데 요렇게 된다면 A1에 2A2 플러스 4A4가 되겠죠. 그럼 요거는 다시 T2가 되는 거죠. T2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1, 2, 4, 8이니까 S15를 뭐 쓰면은 되겠죠. 그러면 1개, 2개, 4개, 8개가 나오고 요거는 A1 플러스 2A2 플러스 4A4 플러스 8A8 T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일반화 시키면은 이제 지금 요 1, 2, 4, 8 요렇게 2의 0제곱부터 쭉 더하면은 우리가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요게. 그래서 꼴이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일 때 요거는 t의 15, 2의 4승 마이너스 1일 때 t3이기 때문에 n 마이너스 1이죠. tn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바운디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했던 m 요렇게 되어 있다라는 식을 하나 얻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s라는 요 시리즈도 요 급수도 바운디드 되어 있다라는 것도 하나 캐치를 할 수 있겠죠. 자, SN은 현재 증가하는 수열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시그마 AN이기 때문에 AN 자체는 감소하지만 시그마 AN은 증가하죠. 그래서 SN은 증가하는 수열이고 위로 6개이기 때문에 모노톤 컨버전스 디어림에 의해서 아까 전에도 단조 증가하고 위로 6개이기 때문에 수렴을 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TN이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SN이 수렴한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은 지금 보였고요. 반대 방향을 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SN이 수렴을 할 때 TN이 수렴함을 보이시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갑니다. 얘도 SN이 지금 바운디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캐치를 할 수 있겠죠. 수렴하기 때문에. 자, 얘도 어떻게 하냐면 얘도 2개, 4개, 8개를 묶을 겁니다. ES2를 판단을 해보면 2의 A1 플러스 A2이기 때문에 얘가 A1 플러스 A1 플러스 EA2로 나오겠죠. 그래서 A1 플러스 T1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S4를 판단을 해보면 A1에 EA2, EA3, EA4로 묶여서 얘가 다시 A1 플러스 A1에 EA2에 4A4가 나와서 A1 플러스 T2로 묶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ES6도 마찬가지로 8이겠죠. 8도 마찬가지로 A1부터 A1 쭉 가서 EA8까지 해서 A1 더하기 A1 플러스 EA2 플러스 4A4 플러스 8A8이 나오겠죠. 얘는 A1 플러스 T3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어떤 일반항을 쓰면 S2의 n제곱이 지금 A1 플러스 TN보다 크다라는 식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우리가 s가 바운디드 되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m을 이쪽에다가 적을 수 있겠죠. 바운디드 되어 있어서 얘도 바운디드 되어 있다. tn도 즉 바운디드 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tn이 위로 6이고 마찬가지로 tn도 시그마이기 때문에 increasing 하는 수열이겠죠. 단조 증가 수열이기 때문에 모노톤 컨버전스 티어림에 의해서 위로 6이고 증가하기 때문에 수렴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sn이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tn이 수렴안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시의 응축 정리가 증명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아이디어는 요로 하고, 그래서 요런 꼴이 등장하면 반드시 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단조 수열, 단조 감소 수열이라는 조건을 빼게 되면 예외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쓸 때 항상 주의할 사항은 감소하는 수열이어야 된다는 거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요 코시의 응축 정리로부터 피급수 판정법도 유도가 됩니다. 요걸로부터 피급수 판정법도 유도가 돼요. an을 그냥 n의 p제곱분의 1이라고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그마 an이 수렴한다라는 같은 조건은 아까 전에 시그마 2의 n의 a의 2의 n제곱이니까 요거는 2의 n의 p제곱이겠죠. 그래서 2의 n제곱에 1-p라서 그냥 2의 1-p의 제곱에 n제곱이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기하 그 수열이라고 하죠. 그냥 지오메트릭 시리즈라고 하니까 얘가 지금 뭐 r의 n제곱, 그러니까 등비급수잖아요. 그래서 요 r이 지금 1보다 작아야겠죠.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요게 1보다 작으면 이제 수렴을 하고, 요게 1보다 크면은 발산을 하는 꼴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p가 지금 p급수 판정법에서는 양수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네, 굳이 다른 범위는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이제 수렴하고 발산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요거가 지금 동치가 p가 1보다 크다죠. 요거는 p가 1보다 작거나 같다죠. 따라서 얘가 p급수 판정법은 수렴한다. 그러니까 시그마 n의 p제곱분의 1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p가 1보다 커야 되고 발산하기 위해서는 p가 n보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유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p급수 판정법도 이런 식으로 유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파워 시리즈의 그 컨버전스인데요. 파워 시리즈의 컨버전스도 중요합니다. 파워 시리즈는 일단 요런 꼴을 가지죠. 파워 시리즈라고 하면 사실 몇 급수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떤 등비 급수와 등차 또는 등비 급수와 등차의 곱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수열 두 개의 곱의 느낌으로 곱해져 있는 수열들을 파워 시리즈라고 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일단 요런 꼴을 가질 때 센터가 A입니다. 여기 센터를 A라고 하고 일반적으로는 일단은 센터가 0을 기준으로 먼저 공부를 하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요 꼴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AK의 X의 K제곱꼴. AK는 그냥 수열입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하냐? 시그마 0부터 무한대까지 AN의 XN제곱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떤 걸 쓸 거냐면 레이시오 테스트를 쓸 겁니다. an의 xn 제곱분의 an 플러스 1의 xn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하면은 레이시오 테스트를 씁니다.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1에 an분의 an 플러스 1의 절대값 x죠. 자, 이 부분을 l이라고 두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an분의 an 플러스 1의 리미트 씌운 값을 l이라고 뒀습니다. 자, 그러면 이 l이
이 radius of convergence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요 레이시오 테스트에서 수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L이 여러 가지 범위가 나올 수가 있어서 요것도 일단 먼저 적어주면은 L이 0일 때는 리미트 값이 0이 된다라는 거는 무조건 수렴한다는 거죠. 1보다 작으니까. 수렴을 합니다. 어디에 대해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수렴을 하게 되겠죠. 모든 전 범위에서. 그 다음에 0과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된다면 얘가 1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L 곱하기 X가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X의 절대값이 L분의 1보다 작으면 당연히 수렴이고 만약 1보다 크게 된다면 발산이었었죠. 레이시오 테스트에서. 그래서 X가 L분의 1보다 크면은 발산이다 라는 사실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고 만약에 L이 무한대다 그러면은 이제 L이 무한대일 때는 X는 0에서만 수렴을 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0일 때는 다 수열이 0이기 때문에 그냥 0으로 수렴하는 거죠. 시그마 0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가 이 뭐 요 L은 0이랑 L은 무한대일 땐 좀 특이한 케이스니까 요거를 배제하고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꼴이 나왔다라는 거는 지금 X가 L분의 1보다 요렇게 나오죠. 얘는 요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L분의 1보다 크고 마이너스 L분의 1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 L분의 1을 이제 radius of convergenc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radius of convergence를 구하시오 하면은 L분의 1을 구하면 됩니다.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분의 an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radius of convergence고 꼭 센터를 중심으로 지금은 0이기 때문에 0을 센터라고 둘게요. 0, 굳이 0이 센터일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에 뭐 x-a의 전체 n제곱이면 x는 a가 센터인 거죠. 센터로부터 radius of convergence만큼 떨어진 범위에서 수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수렴할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r과 r 사이인데 근데 여기서 핵심은 여기도 적어놨지만 양끝 지점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양끝 지점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얘가 들어갈 수도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얘도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어서 얘 양끝점은 따로 조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러한 급수의 몇 급수의 radius of convergence를 구해라 하면은 여기 x의 n제곱을 제외한 항이 a의 n이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 분의 an이 radius of convergence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얘는 일단 1로 갈 거고 얘가 3으로 가기 때문에 얘가 3이죠. radius of convergence는 3입니다. 그래서 요 radius가 3이기 때문에 센터가 0으로부터 3만큼 떨어진 점까지 수렴하고 요 양끝점은 따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x는 3을 넣어서 조사를 해보면 시그마 n분의 1이 되기 때문에 P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발산이 나오고 x는 마이너스 3이라면 시그마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n분의 1이기 때문에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수렴이죠. 이렇게 양끝점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쓰라고 하면 얘 수렴 반경은 일단 반지름 수렴 반지름은 radius of convergence는 3이 맞는데 수렴하는 범위를 적어라 하면 마이너스 3은 들어가고 3은 안 들어가는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radius of convergence는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 convergence of power series가 중센터가 0이 아닌 케이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센터가 0이 아닌 케이스는 뭐 이런 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를 등비급수꼴로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형태의 급수들은 센터가 0이 아니겠죠.
얘가 2분의 니까 2분의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의 n. 네, 얘들은 센터가 0이 아닙니다. 센터가 0이 아니죠. 자, 얘들 요 급수에 한번 수렴 범위를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네. 그래서 theme 3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